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코치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건설 감독이 최초로 감독을 맡은 겁니다. 이분은 여러분들 황현주 감독 아시죠? 황현주 감독이 거의 좀 전설적인 명장 중에 한 명인데, 선수 기용이라든지 선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기 때문에 그 제일 유명했던 사건이 흥국생명 때 그 프로 초창기 때 황연주 선수를 드래프트하고 꽃사슴, 그 다음에 그 해에 일부러 꼴찌를 해서 다음 해에 월드킴을 드래프트한 엄청난 그거는 그 누구도 못하는 거거든. 대단한 그런 감독인데, 그 황현주 감독의 이제 직속 동생이라 해야 되나, 직속 제자라 해야 되나, 흥국생명 코치를 했던 겁니다. 황현주 감독이 감독일 때 코치를 하고, 그리고 황현주 감독이 현대건설로 이적을 하니까 뒤이어서 현대건설의 코치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으로 자리를 옮길 때 코치진을 데려갔던 거죠. 약간 구이데띠랑 라바리니 감독의 관계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노하우를 받고, 약간 도제식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독과 코치 이런 것도 좀 도제식이잖아. 히딩크 밑에서 배웠던 본프레레가 나중에 또 축구 감독이 되고, 뭐 박항서 감독님도 히딩크 감독 밑에서 팀 운영하는 걸 배웠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 감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봐야죠. 그래가지고 황현주 감독이 1314 시즌에서 이제 계약 만료를 하니까 그 밑에 있던 코치였던 양철호 감독이 감독으로 이제 승진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슷하게 부임하자마자 황현주 감독이 옛날에 흥국생명에서 했던 것처럼 이적 시장에서 제대로 4개 구단을 모조리 탈탈 털어서 훌륭한 선수들을 데려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어쩌고 저쩌고, 처음에 인물 관계도에서 제가 살짝 귀띔을 해드렸다시피 염세타를 총애해요. 예, 기사 같은 걸 보더라도 염세터 덕분에 이겼다, 염세트가 잘 이끌어줬다, 염세터가 고군분투했는데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염세터하고 호흡이 잘 맞았나봐요. 감독과의 호흡이. 염세터의 마지막 시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617 시즌이죠. 1617 시즌에 1월 4일, 그러니까 후반부죠. 4라운드 때 한윤 위원이 그때 당시 이제 선수를 하고 있었는데 고전을 해가지고 고유민을 넣었다. 그런데 팀 범실 19개 중에 12개의 범실을 고유민이 혼자 했다는 겁니다. 양철호 감독이 왜 선수 기용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차라리 한윤을 그대로 놔뒀으면 리시브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안 좋았어. 그래서 2대0으로 지다가 좀 있으면 3대0으로 질 것 같은 위기에 놓이자 염혜선과 고유민을 빼고 백업 멤버였던 이다영, 김주하를 넣으면서 22대 22까지 따라갔는데, 동점이 된 이후 염혜선과 고유민을 다시 넣어서 자멸하고 말았다. 이렇게 된 걸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의 2017년도에 사건에 이제 서막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본 빼고 플레이오프에 진출이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3월 22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임을 합니다. 이거는 근데 뭐 이제 사임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린 거죠. 진짜 그냥 사임한 건가? 세터 기용을 둘러싼 프런트와의 갈등,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다루려는 좀 핵심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이 많아요. 이거는 근데 지금 여기에 나무 위키에도 써 있는 거를 보시면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누가 발표를 했다든가 취재를 해서 밝혀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추측일 뿐이죠. 근데 거의 뭐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측이라고 보는 논거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후임 감독으로 이도희 해설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그 4라운드 1월에서부터 양철호 감독이 사임하기까지 그 사이에 중요한 사건, 장염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염세타 장염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안 보고 넘어갔었죠. 아까 그때 이후에 이제 5라운드 마지막 경기,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거는 2월 14일에 흥국생명하고 시합을 했는데요. 이때 염혜선이 갑작스럽게 결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왜 결장을 하느냐, 프런트에서 그 입장을 발표를 했답니다. 장염으로 인한 컨디션 난조. 자,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지만 장염으로, 보통 부상으로 결장을 하는데 장염으로 결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장염이 너무 심하면은 결장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를 감독이나 뭐 선수가 발표한 게 아니라 프런트가 발표를 했다는 거죠. 구단 그런 사무부는 쪽에서. 근데 그 이후로 6라운드에도 장염으로 계속 결장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양철호 감독은 염혜선의 결장을 모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프런트에서 결장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거면 당연히 말이 나오죠. 너무 희한하잖아요.
감독이 모르게 프런트에서 장염이라고 발표를 하고 양철호 감독은 현장에서 알았다는 거죠. 뭐 염혜선이 장염이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프런트가 설계를 해놓고 그리스좌를 주전으로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염세타에게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장염에 안 걸렸는데 그냥 너 장염이라 하고 나오지 말아라고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니에요. 의혹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된 거죠. 한국 배구 역사상 최초로 장염 시즌 아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1617 시즌은 장염으로 시즌 아웃되고 2021 시즌은 손가락 골절로 시즌 아웃되고 정말 비운의 세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즌이 끝났어요. 어찌어찌. 그래가지고 FA가 두 번째 FA가 됐어. 두 번째인가? 그렇죠. 협상 테이블조차 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 계약을 재계약이 성사가 안 될 수는 있는데 협상을 해보고 그리 필요하지 않는 선수다고 치면은 연봉을 굉장히 깎을 테니 우리 팀에 남을래? 라고 해서 싫다 그러면은 나가는 과정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협상 테이블조차 없고 그냥 여기는 뭐 나무 위키다 보니까 매몰차게 내쫓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하여간 재계약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확인된 건 아닌데 양 감독이 정황상 그리스좌의 주전 기용을 반대했고 염혜선을 계속 기용을 해야 된다라고 프런트랑 계속 갈등을 빚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물러난 거죠.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물러나고 근데 자의로 관뒀다 해도 이거는 타의가 좀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죠. 이렇게 아니 감독에게 전권을 줘야 되는데 감독의 권한을 부정하고 이렇게 계속 입을 대면은 어느 감독이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리스 자매의 편파로 유명했던 이도희 해설위원이 해설할 때 편파적인 해설을 많이 했다 그래요. 새 감독으로 갑자기 이제 임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저 인물 관계도 봤었죠? 염세타와 친하게 지냈던 김주하와 정미선도 재계약이 불발이 됩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그리스좌를 밀어주기 위해서 염세타를 내친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추정을 할 뿐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SNS 저격 사건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됩니다. 5월 11일에 알토스로의 이적이 발표되고 뭐 이렇게 뭐 이사를 갔을 거 아닙니까? 이 5월 달에. 그런데 4월 달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SNS가 삭제되기 때문에 김주하 SNS에 누군가 후배를 저격하는 제가 그거는 사진 캡처해서 올릴게요. 그때 당시 SNS는 사라졌는데 어떤 이제 그 팬들이 캡처를 해서 DC 인사이드에 올렸더라고. 그게 4월 달에 5월 달에 이게 발표가 났는데 정확히 모르겠네. 어쨌거나 이게 SNS에 오른 거는 4월 정도예요. 왜냐면은 DC 인사이드에도 4월 달에 이 글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김주하가 SNS로 누군가를 저격을 합니다. 후배를 저격하는 듯한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캡처를 하긴 했는데 니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좀 보자. 뭐 어쩌고저쩌고 참으려고 해도 뭐 어쩌고저쩌고 언니한테 까불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저격을 했다가 나중에 삭제를 합니다. 이 대상이 누굴까? 이때 이제 얘기가 이제 많이 돈 거죠. 현대건설에 엄청난 불화설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배구 팬들이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구 팬들 중에 그 현대건설 팀에 잘 아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인물 관계도라든지 이런 거를 또 작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의견들이 이제 있는데 그 사건의 내막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정보가 제한적이에요. 잘 몰라요. 대부분이 추측이고 이번에 흥국생명에서 월드킴과 그리스 자매의 불화설은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취재도 잘 돼 있고 해가지고 대부분이 밝혀졌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 사람들의 파급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화된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전부 다 팬들이 아름아름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쓴 거라 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릅니다. 몇 가지로 소개해 드릴게요. 김주하랑 고유민이 서로 SNS를 저격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격한 김주하의 그 대상이 이제 고유민이라는 설을 제기한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뭐 정미선이다. 맨 처음에 정미선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미선은 오히려 김주하하고 친한 팀이었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그런 설도 있었고 그게 뭐냐면은 이거구나. 염세타가 5월달에 이적이 발표가 났는데 협상도 하지도 않고 숙소에서 짐을 미리 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라이브 방송 숙소에서 방을 뺄 때 라이브 방송을 고유민과 정미선 두 사람이 했나? SNS에 올렸나 봐. 그런데 정미선은 염혜선과 친하게 지내니까 그러니까 고유민일 것이다. 고유민을 저격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 그런 글도 있고요. 현건에서 이도희 선임하면서 그리스 키우겠다는 방향으로 간 거죠. 이런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예, 이도희가 그리스좌를 총애하고 아낀다는 거는 알겠는데 염세터가 이적한 거랑 그냥 시기상으로 그냥 어거지로 끼워 맞춘 의견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예, 우연에 겹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냐면은 그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염혜선도 이도희 감독이 옛날에 토스를 사사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는 점도 있고 단정 지을 순 없어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김주하가 정다은이나 고유민에게 화를 낸 거는 화를 냈을 것이다. 그런데 염세타는 참전은 안 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염세타가 어떻게 보면은 그 불이익을 받고 이렇게 물러나는 모양새가 됐지만 그거를 염세타는 그냥 참았는데 옆에서 보다 못한 친했던 김주하가 이제 화를 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자해 사건이 있는데 자해 사건은 화면을 보면서 제가 녹음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사건인데 이 기사에서 A 선수라는 거는 뭐 당연히 그리스 세타죠. 그리스 세타가 7일, 올해 7일입니다. 번개탄 사건, 흥국생명에서 번개탄 사건이 생겨나요. 뭐 119로 갔는데 처음에는 흥국생명 측에서 복통이다 이랬는데 번개탄 피운 게 이제 드러났죠.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들이 취재도 많이 했고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 실체를 국민들이 거의 알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그리스 세타가 월드킴을 저격하는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많이 했죠. 나이를 뭐 먹었고 뭐 선배라고 해서 후배를 괴롭히면 어떡하느냐, 괴롭힘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활용 점정으로 번개탄 사태를 설계한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선배의 괴롭힘에 못 이겨서 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작전을 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많은 국민들이 진짜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날 뻔했는데 중학교 때 그리스 자매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그런 친구들이 글을 올려서 야, 너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전문가인 주제에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러냐, 위선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태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까지 도피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배구계가 쑥대밭이 되고 그렇게 된 건데 다들 아시니까 뭐 그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 세타가 그게 처음이 아니라는, 번개탄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그런 설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자, 밑에 기사를 볼게요. 이 A선수가 그리스 세타죠? 그리스 세타가 전 소속팀에 있었을 당시에도 수면제를 먹고 수면제 사태를 일으켰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서 소동의 진실 공방에 불을 지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유튜버가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 영상이 없어졌는데, 현대건설이죠? 전 소속팀이 현대건설에 있었을 때 수면제 소동을 일으켜서 본인의 기득권을 관철시켰다라고 해석을 한 유튜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나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찾아보게 된 거죠. 그때도 이제 비슷한 상황, 특정 선배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못 이겨서 수면제 사태를 해가지고 죽다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 그래서 그 설계의 목표물이 염세타였다, 이런 식으로 그 유튜버가 주장을 하더라고. 자, 이거는 흥국생명 때 번개탄 사건에 비해서 실체가 전혀 안 밝혀진 겁니다. 이거는 추측이에요. 유력한 가설일 뿐입니다. 그 유력한 가설을 저는 설명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거를 사실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확인이 된 바가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염세타를 궁지에 몰아넣는데 성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염세타는 팀 내의 입지가 좁아지고 주전 경쟁에서도 밀려나고 5월 달에 이적을 발표했는데 그 훨씬 전에 4월 달에 미리 짐을 빼야 될 정도로 팀 내에서 완전히 고립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선배가 짐 싸서 나가는데 뭐 좋다, 이런 식으로 라이브 방송 또는 SNS에 실시간으로 올렸다든가, 이런 게 고유민 아니면 정미선인데 정미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고유민이 최종적으로 배구 팬들 사이에서 지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유민을 SNS로 김주하가 저격을 또 했고, 뭐 그런 구도로 말을 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되게 중립적이에요. 그런데도 고유민이 경기장에서 보면은 그리스 세타랑 염세타가 나중에 한국 태국 최종 올림픽 결정전 할 때 대표팀 하면서 좀 푼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불화설이 사라졌다고 하죠. 고유민 선수는 염세타랑 어색한 모습이 확실히 있다. 경기장에서 만나면은 웃으면서 인사 받아주는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신 네티즌도. 정리해보면은 설일 뿐인 것이지만은 그리스 세타가 수면제 소동을 일으켜서
염세타 기싸움에서, 세력 싸움에서, 이건 설이에요. 예,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학습이 돼서 현대건설에서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관철을 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흥국생명에서도 월드킴에게 대항해서 써먹으려고 했었다라는 배구 팬들의 그런 뇌피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요. 엠스플 측에서 고유민 선수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을 했거든요. 이 어머니로 지금 제가 기억하는데 유가족 측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 어머님이 아마 말씀하신 게 현대건설 숙소에 자해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또 그리스 세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한 선수는 숙소에서 죽겠다고 했고, 근데 유민이가 죽겠다고 한 친구를 감싸줬다. 그때부터 코칭 스태프 선배들 눈밖에 난 것이다. 남들이 미워한 아이를 감싸준 게 잘못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세타를 비호하는 측이 있었죠. 프런트라든지 이도희 감독이라든지 이렇게는 감싸주는 그런 게 있었고, 선배들 중에 김주하라든지 염세타를 뭐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일부 코칭 스태프. 그래가지고 갈등이 있었는데 고유민은 그리스 세타하고 굉장히 친하고 감싸주니까 좀 고립이 됐었다라는 말을 이제 좀 하는 거죠. 일단 2017년도에는 일단락이 됐죠. 왜냐면은 염세타랑 김주하 그리고 정미선 이렇게 그 염세터랑 좀 친한 그룹들이 다 방출이 됐잖아요. 방출이 되고, 그리고 감독도 이도희 감독이었고, 정당은 그리스 세타 남았단 말입니다. 좀 괜찮았을 거예요. 예, 당분간은 괜찮았는데 이제 이렇게 됩니다. 2018년도에 바로 다음 해에 정당은이 방출이 돼요. 거의 약간 은퇴 비슷하게 이렇게 됐거든요. 예, 지금 보면은 뭐 실업팀에서 활동한다 이런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유민하고 그리스 세타 둘만 남게 됐는데 2020년도에 어떻게 이제 FA가 되잖아요. FA가 되면서 그리스 세타가 흥국생명으로 가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고유민이 약간 혼자 남았는데, 게다가 어떻게 됩니까? 김주하가 굉장히 이게 좀 민망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수원팀이잖아요, 현대건설이. 근데 수원시청에서 실업 아름아름으로 그 시의 시청팀하고 그 연고지 시청팀하고 프로팀이 협약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예, 숙소도 뭐 같이 쓸 때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 김주하를 실업팀에는 소개를 시켜준 거죠. 그리고 필요해지니까 이제 다시 불러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 간의 관계에서도 이제 김주하와 고유민이 아무래도 껄끄러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고립이 됐고,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구단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이도희 감독과 그 구단에서 막 훈련이 안 된 포지션 변경을 강요해가지고 시합에 나가가지고 뭐 잘못됐고 그로 인한 악플. 예, 왜냐면은 리베로로 나가서 그로 인한 악플이 많이 달려 있었고, 뭐 지금 여기서 제기하는 선배들과의 껄끄러운 그런 게 있었는데 다 복합적으로 고유민 선수에게 힘든 심정으로 작용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중에 가장 고유민 선수가 100이라 치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 그래도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힘들었던 요인은, 고인의 마음을 함부로 헤아리면 안 됩니다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진로 문제가 아무래도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고유민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이적 기간 있잖아요. 예, 공시 기간이라 그래야 되나? 그 기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튜어디스 자격증인지 그 하여간 승무원에 해당되는 그런 뭐 증서를 땄어요. 이 지금 카톡에서도 나오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네일아트 학원도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네일아트 그거 가게 차리려고 아니면은 취직하려고 완전히 평생 배구만 해오던 사람이 지금 굉장히 미래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 구단 측에서 실업팀을 또 좀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또 잘 안 돼서 실업팀을 좀 기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배구 선수니까 프로팀에서는 방출이 되더라도 실업팀으로 가면은 배구로 그래도 생계를 유지하는 거니까. 근데 그 기대가 좌절이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아마 굉장히 고유민 선수의 흔들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나마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마지막 2020년도 말고 그 전까지 2020년 전반기까지는 버틸 수 있었던 게 그래도 그리스 세타라는 본인의 친한 친구가 같은 구단에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은 혼자인 거랑 둘인 거랑은 뭐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리스 세타가 흥국생명으로 이적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거는 어마무시하게 컸지 않았을까요? 구단 내에서 고립되는 문제, 포지션 변경 문제, 진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겹쳤는데, 게다가 자기의 가장 본인을 아는 지기지우는 옆에 없고, 그런 것들이 힘들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로
그리스 세타와 염세타 두 사람을 둘러싼 그리고 인물 관계도라든지부터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확인 안 된 사실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그런 파트 있죠. 그런 부분은 함부로 사실처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가설일 뿐이에요. 많은 네티즌들이 가설로 내세웠던 것일.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든 그 고유민 선수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유가족들이 진행을 했거든요. 현대건설 구단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사기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든지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소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제 검찰 단계에서 혐의점이 없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재심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과 관계없이 소송으로 해가지고 무죄냐 유죄냐와 관계없이 데리고 있던 그 현대건설 측에서 데리고 있던 그리고 현대건설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선수 생활을 했던 고유민 선수가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선수의 심정을 완벽하게 사람 속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그 소속 구단 선수 겸 제자라고 해도 그래도 헤아리려고 하는 노력, 선수들의 고충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그거는 명백히 없었죠. 형사상 그 현대건설 구단 측이 형사상 소추가 돼서 그게 유죄냐 무죄냐는 뭐 무죄로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그 제자를 구단과 고용된 이런 입장 말고 스승과 제자 어찌 보면 한 가족 스포츠라는 게 그렇잖아요. 스포츠를 통해서 구단과 프런트와 감독과 코치와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승부를 이어나가는 거를 보는 게 스포츠인데 그거에 있어서 중요한 책임을 현대건설은 다 하지 않은 겁니다.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빨리 원만하게 유가족들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위로를 형사상 잘못은 없다 치지만 형사상 잘못 말고 한 선수를 구단으로서 케어하지 못한 책 그런 거를 사과도 드리고 위로도 드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네요. 이것으로 파트 2를 무거운 주제였는데 다음에는 좀 더 가볍고 재밌는 다음 영상으로 105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